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며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며 피부로 느끼는 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갖고 생각하는 의식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영혼이 직접 느끼는 느낌도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사랑에 빠지거나 또 무언가 보고 갖고 싶거나 척 보면 그것에 값어치를 짐작하거나 또 이성을 보면 성욕을 느끼는 것, 그것은 오감이 아니라 영혼이 갖고 있는 기감을 통해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감을 통해 느끼는 느낌을 우리는 육감, 또 직감, 영감, 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감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끌어오거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거나 또 우주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을 우주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연히 컴퓨터 화면에 뜨거나 또 아니면 어딘가 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나는 항상 우주가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한테 물론 반농담입니다만은 우주는 항상 내 편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우주의식이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영혼이 그와 같은 것을 찾아서 내가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감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식입니다. 우주의식은 자의식처럼 생각하여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우주에 전달되어 나타난 또 다른 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심리학은 이와 같은 우주의식을 초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초의식은 곧 우주의식이며 또 우주의식은 곧 영혼이 작동하여 나타난 현실입니다. 아직 조금 우주의식에 대해서 아직 실감이 덜 나시죠? 조금 더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는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몸속에 전달될 때 신경선을 자극하면 그 자극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매일 밤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잊어버려서 그러지. 그러나 이렇게 나타난 꿈은 대부분 흑백이고 또 흑백 꿈은 깨어나는 순간 바로 잊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와 같은 꿈을 객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흑백이 아닌 컬러 꿈, 즉 칼라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태몽 같은 꿈은 칼라 꿈으로 영원히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칼라 꿈은 현몽이라고 하며 이것은 곧 영혼이 우주의식을 통해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이나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알려주는 꿈 또한 현몽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가르쳐주는 꿈은 예지몽이라 하여 일종의 예감인 것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보고 아는 세계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그 나쁜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는 텔레비 방송국에 나오는 그 뉴스는 거의 다 어느 일부분만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안 나와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그렇게 어느 세력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알지 못하는 뜻밖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도 참고만 해야지 그것을 진짜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문가는 다른 상황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격증이나 학식만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격증이 있다 하여 그 사람 말이 진짜 전문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는 얘기, 어느 한 편을 들고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진짜 전문가는 학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시안을 통해 판단을 합니다. 현시안이라는 건 현재 그 자체를 보는 눈이 현시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아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남한에 있는 사람은 북한 얘기할 때 남한식 북한 얘기라는 거예요. 북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흠모하고 있어요. 진짜 북한에 가면 그 사람도 다 못 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편안한 데 앉아서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을 직접 느끼는 것을 우주의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현들이 발견한 우주의 원칙이나 자연의 이치 또한 현시안을 통해 우주의식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치나 원리를 진리라고 합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 자체를 느낀 것입니다. 일반인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죠. 오감은 이걸 못 봐요. 기의 흐름,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맞는 얘기하는 건지 안 맞는 얘기하는 건지 기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이북 얘기 나오는 거는 이북 탈북자 출신들 말이 거의 다 맞는 말입니다. 남한 사람들에게는 다 틀리는 얘기, 지 얘기예요, 그게.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현시안이 있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또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끌어올 줄도 알아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의 판단이 아닌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우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흐름을 느껴 그 이치를 밝혀내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오감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우주의 이치인 것입니다. 눈으로 봐가지고는 우주의 흐름을 볼 수가 없죠.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주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일본은 섬나라라는 점이 우리와 다를 뿐 지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산이 많고 평지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김포공항이 협소하여 인천공항을 만들었듯이 일본은 하네다 공항이 협소하여 나리타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나리타 공항에서 동경에 들어오기 전에 또 관광을 겸해서 커다란 상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넓은 대지가 없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중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대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일본의 공무원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를 찾아갔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파나소닉 창시자입니다. 회장님, 나리타 공항과 동경 중간쯤 되는 곳에
커다란 상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산이 많아서 곤란합니다. 어떻게 좋은 수가 없겠습니까? 이거 지가 좋은 수 없으면 마쓰시도 원없겠어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처지인데. 그런데 마쓰시다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예?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바다를 메꾸면 되죠. 예, 바다를 메꿔요? 왜냐면 그 나리따공에서 동경 오는 길은 바닷가 근처로다가 쭉 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메꿔요? 마츠시타 씨는 그 바다를 메꾸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를, 아니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옆에 산을 잘라서 바다를 메꾸세요. 그러면 산도 평지가 되고 바다도 평지가 될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가? 예. 그리하여 산을 잘라서 바다를 메꾼 도시가 바로 마쿠아리 메세입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마쓰시다의 우주의식이 찾아낸 영감입니다. 이렇게 산을 잘라 바다를 메꿀 수 있는 안목이 바로 현시안인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도 산을 자를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마쓰시다는 산 자르면 산도 잘라지고 또 바다도 메꾸고 그러면 평지가 넓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진 마쿠아리 메세예요.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지만 한 20년 전에는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마쿠아리 메세가. 육체의 오감은 보거나 들어서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오감이라는 건 보고 듣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 안에서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 다 그렇게 해요. 때문에 이 김정은이의 모습과 또 목소리를 듣고 좋다고 하며 팬이 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편안한 한국에 앉아서 김정은이 목소리 듣고 목소리가 아주 좋네, 내 팬이 돼야지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을 선택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목소리가 홍준표 씨나 이렇게 좀 또 아니면 조갑재 씨처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텐데, 예. 뭐 목소리도 이렇게 걸쭉하고 바리톤식으로 좋아하니까 팬이 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자의식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자의식으로 사업을 하면 모두 망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목소리만 듣고 내 팬이 되겠다 이런 사람 사업하면 다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은 기감을 통해서 있는 그 자체를 파악합니다. 정은이의 목소리가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렇다고 팬이 되겠다고 하진 않습니다.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김정은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안중에도 없습니다. 걔는 최고 존엄이라 그래서 지네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안중에도 없어요. 이 김정은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실수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걔는 뭐 사람 목숨을 개미 목숨으로 더 쉽게 생각해요. 이북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뭐 고기도 소고기도 많고 돼지고기도 많고 그러겠지만 이북에는 그 고기가 없어가지고 그 자라를 키워서 먹는다 그럽니다. 자라 아시죠? 그 거북이 같은 거. 근데 이 자라라는 것은 온도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온도에 민감하려면 전기가 잘 들어와야지 물을 데피거나 이걸 온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라가 가니까 죽은 거예요. 정원이가 당장 그 책임자 갖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성격이 그런 놈입니다. 그게. 그 인간한테 가서 직접 가서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 집안이 한번 몰살 당해봐야 돼요. 자기를 좋아하는 팬이, 그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팬이,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정은이는 가차없이 죽여버릴 그럴 인간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선택할 때는 자기 마음에 든다 하여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운은 어떻게 흐르는지 또 실속은 뭔지 하는 점을 기감을 통해 감지해야만 합니다. 그런 걸 감지 안 하고 뽑으면은 나라가 이렇게 개똥같이 변해가는 겁니다. 지금. 만약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처음엔 정확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다리도 휘었고 그런 게 멋있어 보인다 이거야. 그렇다고 무조건 찍을 게 아니라 육감적으로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하되 당장 행동에 옮기지 말고 정확한 판단이 설 때까지 그것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시안을 통해 그 진실을 가려내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애들이 좀 뭘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은 통이 커가지고 나라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부왕이라 그러면서 그게 대접에 그렇게 쫙 붙어있대요. 그리고 현시안을 통해 그 진실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주의식은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우주의식을 사용해야만 현시안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른바 척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척 보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의식입니다. 척 보면 안다. 그럴 때 그것이 우주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주의식은 생각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현재 이 지구에는 4가지 타입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군주주의로서 일종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전에는 왕이 절대 권력으로 직접 통치를 하였는데 요즘은 대부분 왕은 상징적으로만 있고 의회가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식 왕의 세대는 지나갔다 이런 얘기죠. 또 두 번째 타입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 사실은 계급이 더 진한 사회입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로 생산수단, 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기 개인 게 아니에요. 사회가 만드는 사회화와 또 재산의 공동소유를 주장하지만 재산의 공동소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없는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 나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애지중지 할 게 없어요. 애지중지 안 하면 다 그게 망해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공산주의는 점점 해서 거의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북이라는 나라는 엄밀하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주 국가도 아닌 거짓말 공화국입니다. 거짓말 공화국. 그래서 저기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안 되는 나라예요. 철벽같이 막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이야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른인데 왜 저럴까? 그 어른 없어요. 주입시켜놓으면 주입시킨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아주 격이 낮은 그런 미천한 거짓말입니다. 저 인간들은. 이북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일 겁니다. 거기에는 김일성 장군이, 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모래로 쌀을 만들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었으며 또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는 등 뻥이 하도 심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교과서를 국뻥교과서라고 부릅니다. 결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북교과서는 그래요. 정은이, 쟤는 3살 때부터 운전해가지고 9살 때는 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도 막 달렸대요, 쟤는. 그리고 또 총도 하도 잘 쏴가지고 뭐 사격을 갖다 굉장히 잘한다 그러고. 요즘 이북 애들은 거의 안 믿을 겁니다. 그럼 교과서라도 좀 바꿔야 되는데 교과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뻥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또 김일성이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래서 자기가 축지법 한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옛날에 축지법 했던 애였대요. 그러니까 이북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왕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니고 전 나라 아니에요. 예. 세 번째 타입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는 다르게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복지국가를 말하는데, 개인이 필요한 것을 국가가 충족시켜주다 보니까 이 또한 공산주의처럼 자기 극복 따위의 노력을 못 느껴 끝내는 망하고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 사회주의 국가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호주 같은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이제 나라가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저 산꼭대기에다 집을 한 채 지었어. 그러면 나라가 거기다 아스팔트 깔아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영원히 작동을 안 해요. 영원히 먹고 살아야지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게 아니니까 하다 보면은 점점 쇠퇴해서 끝내는 대부분 전부 다 다시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망하고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스로 영혼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타입은 민주주의로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면 자유민주주의예요, 원래는. 원래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여야만 가능하고, 또 양자는 본디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곧 민주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죠. 근데 문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 어리석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중우정치가 되어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수준이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인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선진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온전한 민주주의로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준 높은 국민이란 한마디로 현시안을 갖춘 국민을 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정치하는 사람하고 국민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서로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서로 뻥치고 있어요. 하도 저 이북 사람들이 국방 교과서를 읽어서 그런지 저 인간들이 하도 뻥을 많이 쳐가지고 지금은 뭐 이게 어느 게 거짓말인지 지금 서로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가장 위험한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이며, 이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또 정치가를 선택하는 국민 모두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 즉 현시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우정치가 되어 올바른 국민마저 혼란에 빠져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의 한국이 바로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한 갈림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 우파 그러면서 싸우고 있고, 또 좌파는 좌파대로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우파는 또 우파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렇게 흩어지는 땅덩어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우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박근혜파하고 비박근혜파가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파 하면 안 돼요. 우파라고 하면 우파가 됐든지 좌파가 됐든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파가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정당이 생기려면 자유민주당이 생겨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지 무슨 사람을 가지고 파를 나누니까 밤낮 개똥이파, 소똥이파 이러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파벌 싸움, 즉 당파 싸움.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명이 파란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가르쳐주고. 일본은 세계 전 세계 지금 세 번째 나라가 일본입니다. 강하기가. 그리고 일본은 포르투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눈치를 봐서 지금 먼저 폭탄을 못 만들어서 그러지,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태가 있고 일본이 만약에 친다 그러면 대번에 먹혀요,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는 그걸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는 나라에 충성해라, 나라에 충성하라. 이걸 옛날부터 무슨 왕한테 충성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밤낮 김일성이네, 김정은이네, 쟤네들한테 충성하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부 다 복지사회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죠. 예.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큰일입니다. 김정은이한테 지배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러는 애들이 있다 그래요. 걔네들은 총알 맛을 봐야지 돼요. 솔방울 맛을 보든지. 이북은 솔방울로도 총알 만들어서 쓰는 나라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걔도 아마 솔방울을 만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팔을 나누지 말고 체제의 팔을 만들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민은 내가 좋다고 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국민 복지를 책임지며 또 사회를 부강하게 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인간들을 뽑지 말고 그 사람 마음씨 좋게 생겼다고. 마음씨 좋으면 그거 봐봐. 마음씨 좋아가지고 막 갖다 준다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서 있는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잘 극복하면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나라도 통일되고 또 다른 나라와의 경쟁도 잘 극복하여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현시안을 갖춘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국민입니다. 사업이나 정치 혹은 개인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기준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주의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감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진화가 못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드러내면 그 사람 뭐 하느냐? 한마는 하고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한이라 그러면서. 근데 기준 포인트를 현실에다 둬야 돼요. 내 노력에다 두지 말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 성과가 없어. 그럼 그 노력은 허사인 거죠. 그건 눈이 현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성껏 하라 그러잖아요. 현실껏 해야 됩니다. 성실껏. 성실껏 한다. 성실이라는 말은 현실을 기준으로 한 게 성실이에요. 근데 정성이라는 말은 현실하고 상관없이 나 나름대로 정성이에요. 나 나름대로 맛있게 만들어서 줬어. 근데 남편이 맛없다 그래. 안 먹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뭔가 남편이 맛있는 게 뭔가 현실적으로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정성껏.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데 거기다가 좀 라면에다 뭘 집어넣느냐. 이상한 거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주면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러죠. 그 맛이 이상하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라면에다 이상한 거 넣어. 마늘 같은 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없게 되면 그 노력은 한이 되어 사람들을 통곡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만은 이런 거. 한만 때문에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현시안입니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바로 현시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성껏 하는 사람 말고. 오나라의 왕 함녀가 만난 손자는, 그 손자가 처음 이제 오나라의 왕을 만났어요. 이제 손자 병법이 그래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손자는 자기 병법서 13편을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함녀한테. 근데 설명을 들은 함녀는 아 그래? 그러면서
뭔가 미덥지 않다는 듯이 손자보고 용병술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용병술 해보자니까 네가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는 좋습니다. 그때 그 함녀한테는 애첩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뭐라 그랬냐? 좋습니다. 그는 후궁 궁녀들을 대상으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대왕께서 총애하는 후궁 2명을 각각 한 부대를 지휘하도록 대장으로 해가지고 2파를 만들어서 내가 이 여자 후궁들을 여자 군인으로 여군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녀가 그리하시오 하고 승낙하였습니다. 손자는 180명을 2팀으로 나눈 뒤 궁녀들에게 갑옷과 투구를 착용케 하고 또 검과 방패를 들게 한 뒤 군율을 알려주었습니다. 군대의 법. 이어서 북소리에 따라 진퇴, 앞으로 나가고 뒤로 후퇴하고 또 좌우 훼손 하는 방법을 일러준 뒤 훈련 시에 엄한 계율 등을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이건 군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걸 거듭거듭 얘기했어요. 그러자 궁녀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킥킥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손자는 그걸 장엄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궁녀들은 앉아서 서로 킥킥 웃으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자가 친히 북채를 잡고 북을 두드리면서 다시 군율을 주지시키고 거듭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궁녀들은 웃기만 할 뿐 도통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다시 정색을 하고 고개를 또 돌려서 두루 살펴보는데도 궁녀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고 킥킥대었습니다. 아주 그 걔네들은 합류하고 짜고 다음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하라고선 짠 것처럼 내내 그렇게 킥킥 웃고 있었어요. 이윽고 손자는 왕으로부터 군율을 집행하라는 그 도끼 집행관, 도끼 집행관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도끼 집행관을 대령시켜 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서 도끼 집행관이란 이 도끼라는 것이 뭐냐면 군율을 표시하는 상징 마크예요, 이게. 그리고 도끼 집행관은 그 군율을 지키는 집행관입니다,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군대로 그냥 군 법무관 같은 거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법 집행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징 마크가 바로 도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 집행관이에요. 도끼처럼 내려친다 이거예요. 명령을 받들지 않고 하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장수의 죄입니다. 군법에 따르면 어찌 조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행관은 마땅히 참수해야 합니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는 두 대장에게 있으니까 즉시 두 대장을 참수하라. 손자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좌우에 들어선 이 도수들이, 이 집행관들이 즉시 함녀의 총애를 받고 있는 두 후궁을 끌어내서 끌어안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로 목을 치려고. 그 멀리 위에서 바라보던 함녀가 정색을 하면서 아, 과인은 이 두 후궁이 없으면 밥을 먹어도 단맛을 모르니 부디 목숨 하나 살려주시오. 이러고서 전달한 거예요. 애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손자는 군법에 따라 두 후궁의 목을 쳤습니다. 죽였어요, 그냥. 그 즉시가. 그러자 나머지 궁녀들은 그걸 보고선 목에서 피가 팍 튀니까 사람이 틀려지죠, 그렇게 되면. 한 번도 훈련받지 않았는데 능숙한 군대처럼 손자가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위한 노력입니다. 요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반대 시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함녀가 나의 애처분이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에 꼭 치우쳐요. 그래서 대통령을 다시, 박근혜 씨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 깡패 세계에서도 깡패 최고 오야봉은 누구한테 와서 한번 얻어 터지면 그 자리에 내놓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죠.
여러분이 깡패는 모르겠어요. 이게 넉살 좋게. 의도 터졌는데 거기서 내가 대장이다 그러면서 내 말 들어라 그러면 그 밑에 따르겠어요, 그게? 그것은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 문제가 아니에요. 탄핵 때문이 아니에요. 탄핵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탄핵 때문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있는 아적을 살피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빼앗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앉아있으면 또 뺏긴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만 먹으면 제가 운명한 사람은 100번도 뺏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놈이 있었어요. 내가 뭐 어때서 그랬다. 그럼 풀어줘라. 풀어줬어요.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8번 잡았어요. 7번 잡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몇 번씩 잡힐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꼭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것도 앉혀놓으세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대본에 먹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자들에게 죄를 물을 망정, 탄핵을 주도한 사람은 잘못한 거니까 그건 죄를 물을 망정, 박근혜 씨는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 박근혜 씨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외국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원수는 다른 나라 대통령들 말하는 거예요. 또 원수지간하는 원수가 아니고 모든 원수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그를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를 다 비웃죠. 그리하면 나라의 위신도 땅에 떨어져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이런 연유에서 현 시안을 통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회를 해야지, 자꾸 청승맞게 한 많은 미아리 고개나 불러가면서 대통령을 다시 박근혜 씨를 세우자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애국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을 위한 현시안이 해야 할 지혜입니다. 예. 누군가가 잡아서 박근혜 씨를 뭐 풀어주는 건 상관없는데, 그리고 탄핵한 사람들을 나무라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씨를 임기를 마저 하라고, 무슨 그렇게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슨 법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사람은 내 강의를 듣고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 안 된다니까 그 사람 박근혜 판가 봐요. 그래서 얼른 아니오 누르서 나가버렸어요. 그나마 몇 명 없는데.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박근혜 씨는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구성된 메커니즘과 또 우주가 움직이는 질서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밝혀내는 지혜를 우주의식이라고 합니다. 우주의식은 이렇게 우주의 실체와 질서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식이 갖춘 안목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동양은 옛날부터 우주의식을 통해 진리를 밝혀내려고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우리 동양은 서양처럼 무턱대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동양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무턱대고 신을 믿는다 이거예요. 반면에 서양은 우주의식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알고 있던 어느 종족이, 그 서양에도 어느 종족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동양 사람처럼.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여 진리의 주제자를, 그 진리를 하는 주제자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도 어느 회사에 가면은 다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다스리는 장이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는 되죠? 예. 그렇듯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끄떡거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신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주제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지금 서양의 종교예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주제자가 되어 인간을 지배할 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 어느 종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인간들한테 신을 말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신이 내가 신이다 라고 드러나려고 하고 있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결국 서양에서의 진리란 곧 신의 작용이며, 또 우주의 원리를 알고 있는 자신들이 바로 그 신이니까 자신들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신들 섬기라고 하려고. 그들은 우주의 원리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판단하는 인간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자꾸 주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신이 있다, 신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의 한 수라 그러면서, 성이 원래 그 사람 신씨예요. 그런 신도 있어요, 그런 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인간의 마음에 자신들을 위한 정보를 주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인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식입니다. 우리 지금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 개도 안 믿는 그 신을 인간들이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북도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의 교육을 인간들에게 주입시켰고, 그러니까 이북에 옛날에 김일성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이 이렇게 주입시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또 종교 또한 이와 같은 식으로 주입시켜왔던 것입니다. 서양에서의 신의 존재를 서양에서는 이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3억 인구라면은 2억은 신을 믿는다 그러고 그 중에 한 1억 정도는 신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반면 우리 동양에서는 자기들처럼 우주의 원리를 아는 자가 많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자기네가 신의 우주의 원리를 알듯이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우주의 원리를 아는 자가 많아. 자기네보다 더 많이 아는 자가 많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많아서 그들은 이제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주제자를, 신이라고 하면은 서양은 먹히는데 동양이 안 먹히는 거예요.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이 먹히죠, 아직도. 근데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동양에는.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냐, 신으로다가 지배하려는 게 잘 안 되니까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뭘로 바꿨느냐,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거를.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 인간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여 바른 법, 즉 손자가 말하는 전공법이 없이 돈을 위해서 자신을 팔아먹으면, 그러니까 돈만 준다 그러면 막 다 하는 거야, 지금. 예. 데모에 왜 데모 나왔어요? 돈 받고 나왔다. 이게 이런 식이 되니까요. 팔아먹으면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져 미래의 인류 사회는 암담할 뿐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우주의식을 통해 진리를 밝혀내고 또 돈보다는 사이파워를 통해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루어내어 살기 좋은 인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류는 자기도 모르게 암담한 세상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판단하는 돈,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돈 문제하고 인간끼리의 문제입니다. 서로 배신, 이런 거. 그리고 돈 문제예요. 근데 돈 문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옛날의 돈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돈은 믿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누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요? 무슨 우주가 무슨 돈? 우주 또 황당한 소리야. 돈은 버는 자가 부자일 것 같아요? 만드는 자가 부자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은 만드는 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벌어요? 만들어요? 근데 이 돈은 만드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만드는 자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달러는 나라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돈 만드는 자가 빌려주는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나라인데 나라가 직접 돈을 만들겠다 했던 대통령이 두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바로 링컨하고 케네디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총살당했어요. 누가 죽였어요? 네, 돈 만드는 자가 죽인 겁니다. 케네디는 누가 죽였어요? 돈 만드는 자가 죽인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어서, 그게 우리가 번 만큼 금덩어리가 어디 있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만드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군쟁 지난자 이유위직 이환위리.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것은 돌아감으로써 직행을 앞지르고 불리함을 도리어 유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주의식이 생각하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리는 돌아가는 길을 가까운 길로 만들고 또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사람은 먼 길은 멀다고 생각하고 불리한 조건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의식은 돌아가는 길은 가까운 길로 만들고,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 또 불리한 조건은 유리하게 쓰이도록 생각을 받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스시다처럼 산을 잘라서 바다를 메꿔라. 그럼 평지가 될 거 아니냐. 같은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찾아 성취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건 우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원리가 없는 게 아니다. 다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보통 사람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마음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주의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결실을 성취하기 위해 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주의식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할까 하고서 현시안으로 보면 길이 보이는데 결론이 없이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 자기 아는 것 안에서 생각하니까. 자의식이 머물러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면 우주의식은 뻗어나가는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 아닌 의식인 것입니다. 이거 생각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까를 놓고 보는 거지. 고기도 이유지일이 후인발 선인지 차지우직 지계자야. 그러므로 그 길을 우회하여 이익을 주는 듯 적을 유인하고 적보다 뒤에 출발하여 먼저 도착한다면 이것은 돌아가면서 직행하는 계략을 아는 것이다. 직역하면 이런데 다시 이걸 의역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 적이 직진하면은 내가 돌아가는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돌아가니까 나는 돌아가니까 적보다 늦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자꾸 가고 있는 적진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뭔가 이득을 줄 것 같이 해서 유인해 오는 거예요. 유인해서 와서는 쳐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포위해 있고 몇 명이 가서 뽑아오면 여기서 따라올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갖다가 쳐부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직진하는 거지만 자기는 돌아가면서 내내 중간에서 다 이겨가지고선 끝내는 저쪽 적이 갈 인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 죽여가지고. 유일하게 쳐부수고 또 적보다 늦게 떠나서 먼저 도착해 적을 기다렸다가 쳐부순다면,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라도 먼저 도착하는 거죠. 먼저 도착해서 미리 기다렸다가 쳐부순다면 이것이 바로 우주의식을 통해 이길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돌아가되 곧게 가는 계략인 것입니다. 돌아가되 곧게 가는 계략. 행동은 돌아가지만 곧게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계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항상 나를 위해 생각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그게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현실을 위해 작용하고 또 현실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원하는 결론을 맺는 거지. 자의식이 주관적이라면 영혼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의식이 생각하듯 영혼이 현실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우주의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피는 안목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현실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만 자의식은 나를 위해 현실을 희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 가면은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내 가방을 뺐다시피 자기가 들고 가요. 그거를 신나서 가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기분이 좀 나쁘면은 언제 반자는 듯이 아무리 내가 무거워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건 영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일정해야 돼요. 가방을 들어주겠으면 매번 들어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렇게 사는 게 영혼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혼이 결심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영혼이 안 하고 자꾸 자의식으로 가니까, 자의식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 같고, 어떨 때는 못돼 먹은 사람 같고, 이렇게 약간 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자의식이에요. 그게. 영혼은 현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만, 현실을 위해서 귀찮아도 자기 할 걸 하는 거 자기를 희생하지만, 자의식은 나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합니다. 아셨죠? 현실을 희생한다는 게. 자기 기분 나쁘면 안 봐. 그건 현실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합니다. 자의식은. 영혼은 현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만, 자의식은 나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현실이 되면 현실은 보이지 않고, 자의식이 현실이 되면, 자기 안에 지금 그 자의식이, 그것이 자기의 현실이 되면 현실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뭘 들고 가든 안 봐도 보이지 않아요. 또 영혼이 현실이 되면 현실은 자의식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영혼이 항상 현실인 사람은 자의식이 원하는 대로 항상 됩니다. 그래서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취를 못하나?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는 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현실이 되면 현실은 자의식이 원하는 대로 되지만, 그러나 자의식이 현실이 되면 현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마는 하면서 괴로움이 된다 이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도 자의식적 삶에서 벗어나 영혼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영혼은 같은 거지만, 같은 편이지만, 자의식은 내 편일 뿐이지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